얘는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목이 나의 꼬마라고 했어요. 얘가 부는 풍선이 터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전시 제목도 그림 읽기라고 한 게, 그림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보면 볼수록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이나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매력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도 저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림에서 물고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 물고기란 동물을 또 좋아하고, 물고기들 어항 속에 헤엄치는 걸 보고 있으면 뭐 바닷속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처한 생태계 속에서 자기의 그 생체적인 아주 단순한 기능으로 헤엄을 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걸 보면 너무 유연하고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고기가 어떤 자아의 상징인 동시에 자유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걸 저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모습을 여인과 함께 물고기와 접목을 자주 시키는 편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길을 보여줘라는 어떤 이렇게 절실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 살면서 이렇게 어두운 심해에 이렇게 꺼질 듯한 그런 우울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물고기 같은 마음을 조금, 물고기를 보면서 그런 유연함을 본다면 그 꺼질 듯한 괴로움과 우울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것 같고, 이 그림은 동백 아가씨인데 사실은 동백 아줌마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꽃을 그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명함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고 좋은 생각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을 안 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미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꽃을 그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생각은 꽃이다. 모든 여자는 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긍정적인 기운이, 내가 정말 너무너무 나쁜 생각을 해도 이게 걸러지고 그래서 꽃처럼 활짝 피면 그거는 정말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하고, 그래서 꽃이라는 걸 보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꽃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꽃이 좋아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색을 쓸 때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 그림은 대부분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저의 뭐 실생활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물론 선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색이 중요한데, 색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색을 써요, 이렇게 많은 색을 써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색은 본능이다. 그러니까 뭐 색스럽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색은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려한 색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 순간순간 그림 그리면서 내 손에 잡히는 물감들을 저도 모르게 거기로 터치가 가고 있는 거라서 그냥 본능이라고만 말하고 싶어요. 색에 대해서. 제목이 너를 꽃이라 부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가 너무 꽃처럼 아름답고 이렇게 장미 같은 여잔데 이 여자가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저는 이걸 남자로 표현했거든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존재가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를 내가 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이다. 그래서 너를 꽃이라 부를게 하고 이 여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부분 훔쳐보거나 남들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뭐 용어로 가늠증?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몰래 훔쳐보는 걸 가늠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좀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가늠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그래서 제목도 슬쩍 곁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너무 명랑하고 밝은 여잔데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얘가 곁눈질을 하고 있는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곁눈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의 심리를 곁눈질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보는 사람들의 자유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막 큰 의미를 담고 그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나면 저도 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막 재밌구나 뭐 또 새로운 상상도 하고 제목은 슬쩍 곁눈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혹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열리지란 뜻이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줄기가 엉켜가지고 서로 함께 자라는 거를 열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주택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의 성행위를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제가 바꿔서 묘사를 했지만 이거는 어떤 그 섹슈얼리즘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제가 만든 종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를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재미삼아. 여기 영수증과 뭐 전단지도 있고 검종 여기 보는 것처럼 검종이도 있고 포장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콜라주 작업인데 저는 이거를 좀 즐겨 했었거든요. 붙이면서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를 비워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그림은 3조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이사를 갈 때마다 저의 작업실에 항상 걸어놓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굳이 저한테 이 그림의 의미가 다리가 3개고 뭐 이런 의미가 뭐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현대 여성이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두 다리로 살고 있지만 여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또 강인한 다리가 있고 힘듦이 있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같은 선상에서 남자랑 일을 할 때 내가 그 경쟁하는 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신화적인 새를 뭐 태양의 새라고 하는 3조구를 저는 여성한테 기여해가지고 이게 곧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대 여성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이제 일기를 쓰고 있죠, 외롭게. 제가 지금 2020년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2005년도인지 그때 이거와 구성이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사이즈는 다르고. 근데 그 그림은 좀 형태가 더 단순화되고 표정이 더 익살스러웠는데 제가 이걸 다시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독들이 어떤 영화들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리메이크해보고 싶은 그런 기운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여자고 아름답고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저는 이게 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또 나름 괜찮고 웅장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냥 이 시대의 여성들을 이브라는 존재,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라는 존재, 우리는 누구나 다 이브잖아요. 옷을 입고 살고. 그런 모습들을 유혹과 어떤 죄와 또 자기 속의 욕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화면 가득하게 내가 이 여러 가지 무늬를 통해서 넣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동양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체성, 한국화의 정체성 또는 여백의 미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대학 수업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을 하고 자유로워지니까 저는 약간 역발상을 한 거죠. 배경을 무늬를 꽉 채워서 오히려 여백의 미를 비움의 철학으로 강조하는 거를 저는 무늬를 채우면서 나를 비우는 그 철학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도 선생님이랑 저 사이에는 그냥 아무 색깔도 없지만 내가 보이는 무늬나 내가 보이는 어떤 그 기운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주제보다는 배경을 그렇게 꽉 채우면서 주제를 더 부각시키는 걸 선택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언어로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그림은 다 붓으로 그리고 물감으로 그리는데 그래도 이 그림은 유해전 그림이네 그런 거를 좀 찾고 싶어서 여백을 비우고 주제를 강조하고 뭐 터치를 힘있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배경을 무늬를 꽉꽉 채우면서 저를 비워나가는 작업을 한 거죠. 분들은 색깔 보고 동양 같다고 하고 저도 원색을 강하게 찍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분위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찾아서 또 변형이 되면서 색깔이 쌓아지는 작업이 더 좋거든요. 그게 이제 동양화를 전공해서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더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화나 어떤 그 물감의 터치의 두께보다는 그 색의 겹침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물체처럼 보이지만 볼수록 깊이 있는 그런 그림을 앞으로도 계속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그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더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나한테 있는 그 따뜻함과 산만하고 꿀렁꿀렁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직업이구나 생각을 해요.